네, 우리 잠시 쉬다 왔습니다. 네, 금방 돌아왔죠? 네. 저희 아까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전편을 통해서 이 사례가 무엇인지 요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전편에서는 부모님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지금 편에서는 우리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우리 내담자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수 선생님 이제 뭐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상담자는 좀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뭘 하자고 해도 비협조적이고 그리고 학교도 가지 않고 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게요. 뭐 성폭력 피해 경험을 얘기 안 하고 계속 뭐 멍하고 뭐 이러니까 뭐 상담 선생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보통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이제 내담자를 다룰 때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성폭력이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성폭력 피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가장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 신뢰했던 관계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믿는 게 사실은 어려워서 상담자에 대해서 또 신뢰가 괜찮은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상담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를 잘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뢰로운 관계를.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례에서 드러난 것 같이 지금 신뢰로운 관계를 쌓는 게 힘든 케이스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상담자가 친해지기 위해서 막 노력은 하겠지만 계속해서 비협조적이라면 그러면 사실 우리 내담자가 이제 온 이유는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치유잖아요. 그러면 상담자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개입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뭐 비협조적인 내담자라도 이제 성폭행 관련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내담자가 계속해서 이제 뭐 내담자를 기다려주면서 언젠가 내담자가 이야기하게끔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담자들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내담자가 상담에서 얘기하게 하는 게 오히려 뭔가 그때의 생각들을 떠올리게 해서 방해가 되고 이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이 내담자를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닐까라고 상담자들이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굉장히 상담자도 역시 회피하면서 그 핵심적인 얘기를 다루지 않고 주변 얘기만 하다가 상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저도 있거든요. 근데 수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성폭력 경험은 아니지만 사실 그럴 경우에는 초심자 때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내담자가 하고 싶어하지 않은 얘기들을 내가 다루는 게 맞나? 라는 고민들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연구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검증된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검증된 그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은 PTSD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게 성폭력 엄청 치명적인 그런 이제 트라우마틱한 거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내담자들한테 아이들한테 사실은 이게 네가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그 얘기를 끊어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더 움츠러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자 몸에 이렇게 걔네들은 마음의 상처가 난 거잖아요. 마상이잖아요. 큰 마상이죠. 그쵸, 큰 마상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손을 이렇게 딱 긁혔어요. 찢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빨리 치료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약을 바로 발라야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방치하면은 어떻게 돼요? 흉터가 남겠죠. 흉터만 남을까요? 살이 더 벌어질까요? 그렇죠. 2차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화상풍에 걸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연고만 발라도 될 일을 나중에는 큰 수술을 해서 꼬매고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 돌봤을 경우에. 근데 마음의 상처도 육체적인 상처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네가 굉장히 지금 힘든데 사실은 지금 네가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은 마음도 아는데 그러게 선생님이 조금 기다려줄 텐데 언젠가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힘들지만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난 것들을 자꾸 좀 보기는 끔찍하고 뭐 보고 싶지 않지만 자꾸 보면
그렇게 나중에 선생님 괴롭지 않다. 선생님이 그때 옆에 있어줄게. 그래서 네가 약도 바르고 반창고도 붙이고 그다음에 다시 뛰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또 드레싱하고 또 봐주고 이렇게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이 상처를 잘 돌보면 이게 금방 낫지만 정말 방치했을 경우에는 아까 큰 수술이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다. 지금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너한테 더 크게 힘들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네가 힘들지만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를 조금 같이 하면서 그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힘든 건 안다. 내가 너에게 옆에 있어줄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안심시키면서 그리고 이 작업이 이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금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주는 작업들이 이제 처음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뭐 계속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않고 이렇다면 그래도 이제 초기에 빨리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상담 선생님께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예, 이제 뭐 상처가 조금 있는데 이거를 빨리 치유하는 거랑 그리고 늦게 치유하는 거 이런 거를 예로 들면서 이제 마음을 잘 만져주라 그렇죠. 이런 네, 좋은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 너무 푸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려줄게 하고 조금 아이가 뭐 조금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네. 선생님 그러면 안심을 우리 또 내담자에게 좀 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불안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전 지난번에 우리 뭐 코로나 때 우리 또 배웠잖아요. 나비 보험. 아유,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저는 저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효과가 있어요? 전 사실 별로 효과는 별로 못 봤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몸 전체가 감싸지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뭐 크게 뭐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약간 불안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 특히 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그 불안이 극심한 경우잖아요. 그 극심해서 PTSD 수준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옆에서 이걸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불안이 가라앉혀져야 얘기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도 SOS를 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아까 그런 비유도 해주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호흡을 잘 이완시켜서 깊이 있는 복식 호흡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비호흡 할 때 난 괜찮다. 나는 지금 편안해지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남은 아무 잘못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조금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것들에 대한 노력을 상담자에서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시간에서 좀 같이 해보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해줘서 집에서도 좀 같이 부모님이랑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은 저희가 이렇게 링크로 조금 걸어 드릴 테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것도 예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틀어놓고 아이하고 이렇게 조금 들었다 놨다 이렇게 호흡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자가 상담 시간에 이렇게 안정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가르쳐주면 좀 아이가 조금 더 상담자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나비 포옹법 말고 혹시 뭐 다른 방법 뭐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몸을 다 감쌀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저같이 이제 약간 좀 몸집이 큰 내담자가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은 그러면은? 저는 사실 눈을 그냥 감고 그 다음에 약간 클래식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심호흡을 계속 이렇게 복식호흡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대요. 정말 평화로운 사진, 그림 이런 거를 딱 이렇게 찍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저기에 언젠가 가고 싶다 휴가로 이런 아주 평화로운 사진들을 딱 붙여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실제적으로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평안한 사진들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 자리에 가보면 제 모니터 앞에는 우리 애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편안해지고 좀 편안해지고 이제 힘든 일상이 좀 잊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담자 선생님들 뿐만 아니고 이제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랬을 때 본인이 안심을 하고 싶다. 맞아요. 그럴 때는 저 나비 보호법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을 감고 명상하기 그리고 즐거운 사진을 또 보기 행복했던 사진
그래서 뭐 여행을 가셨다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진을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 이제 딱 배치를 하고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는 그걸 보면서 좀 안심을 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뭐 상담 선생님들도 이걸 내담자에게 또 얘기를 하면서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뭐 질문이 좀 이제 뭐 많았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 네. 이제 보통 이제 상담자들은 이제 뭐 한 10회기에서 한 20회기 정도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또 상담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만성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성폭력 이제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가 계속 이렇게 협조적이지도 않고 이러면 그럼 10회기에서 20회기 종결을 해야 되나? 더 이상 끌고 가봤자 막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아이한테도 뭐 크게 문제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10회기에서 한 20회기 정도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에 또 속해 계신 분들은 효율성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내담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회기를 보통 한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이거야말로 케바케네요. 네, 그렇죠. 케바케긴 네.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자기의 그런 어려움을 빨리 오픈을 하는 내담자일수록 회기는 짧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조금 뒤로 가고 어려워할수록 사실은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 회기는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은 회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사실 이 내담자가 안정될 때까지 조금 내담자 중심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뭐 구체적으로 뭐 안심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안정 방법도 알려드렸지만 사실 그 다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장소나 시간, 그때의 느낌, 냄새 아주 좀 구체적으로 조금 아이가 내담자가 얘기할 수 있게끔 상담 기법이 조금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조금 내 그 장면을 바라본다 생각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건을 관찰하는 식으로 조금 얘기할 수 있게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수록 사실은 벗어나기가 되게 조금 더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회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안정되게 일상생활로 조금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점까지는 상담자가 좀 지켜보시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제 수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사실 상담사도 힘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아이가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열고 본인의 상처를 좀 치유할 때까지 조금만 그래도 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선생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 가지 팁. 네, 한 가지 팁. 네, 한 가지 팁. 저희가 뭐 PT를 하나 띄울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사실 내담자에게 상담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들 이렇게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뭐 조사를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했을 때 뭔가 피해를,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자도 자기의 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자기 점검이 되게 중요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성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내담자가 훨씬 더 마음을 열기가 훨씬 편하겠죠. 맞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혹시 가해자로 볼 거니까 나에게 뭔가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내담자들의 마음을 빗장 확 잠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들도 내가 어떠한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딱 하나 올릴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올리시는 거는 여기 있나요? 밑에 있나요? 화면에 딱 띄울 거죠? 네, 화면에 띄울 겁니다. 화면에 바로 띄우실 거죠? 그럼 뭐 확인하시기도 뭐 편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많이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이제 개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이제 뭐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네. 새로운 사례와 또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 안녕.